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리가 먼저 건조기후의 간단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요, 건조기후는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무수목기후 뜻이 뭐였습니까? 나무를 볼 수 없는 기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기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뭐보다 더 커야 된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커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된다. 네, 이게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에 따라서 사막과 스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연 강수량 몇 미리 미만인 곳을 건조기후라고 불렀었나요? 500mm 미만인 곳을 건조기후라고 불렀었습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요. 자, 근데 이 500mm 미만인 곳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더래요. 자, 같은 500mm 미만인 곳이라도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한 방울도 안 내려. 아주 조금밖에 안 내리는 곳.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고, 한 480mm 막 이런 데는 진짜 500mm 너무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다른 경관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250에서 500 사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비는 내려주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런 비가 안 오는 곳은 정말 어떠한 식생도 자라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버려졌다, 사막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사막기후. 그래서 우리가 BW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waste, waste라는 뜻이었었죠. 버려진 이런 것이었고요. 이 정도 비가 내려준다면 작은 풀 같은 건 잘 자라들어서 작은 풀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기후 이렇게 불렀었죠. 스텝기후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S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쓰시면 틀린 게 돼버려요. 네. 자, 그래서 연 강수량에 따라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구분할 수 있더라.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요, 기후하고 지형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독특한 기후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배울 건데 바로 뭐냐면, 여긴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자, 일교차가 뭡니까? 하루의 최고의 기온에서 하루의 최저 기온을 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막 건조기후 이런 데는요, 거의 낮에는 막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바로 물리적 풍화작용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칠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화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풍화작용. 일단 이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풍화. 자, 여러분이 아는 한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슨 풍자인지 알겠죠? 바람 풍자입니다. 될 화자예요. 즉 바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이 번역한 그거를 한자를 그대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풍화작용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weather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웨더가 뭐죠? 날씨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어떠한 작용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냐? 바로 바위나 암석 같은 데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 풍화작용의 뜻이 뭐냐면,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이에요. 다시, 암석이 제자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 이거를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돌멩이를 우리가 던져가지고 부시는 거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석이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제자리에서 혼자 녹거나 깨지더래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풍화작용입니다. 왜 녹거나 깨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녹거나 깨지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지는 거, 제자리에서 혼자 깨지는 걸 물리적, 네, 혹은 기계적 풍화라고 합니다. 네, 쉽게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자리에서 녹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녹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리에서 녹거나 깨진대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자, 예를 들어 이 암석이 사막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열이 가만히 있었는데 쬐주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축하겠죠. 또 밤에는 확 식었대요. 팽창하겠죠. 아니, 우리 인간도 그냥 사막에다 갖다 놓으면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이러니까 피부가 그냥 수축할 거예요. 하루 정도 있으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얘가 만년, 10만 년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40도 영하, 40도 영하 이렇게 했으면 제자리에서 혼자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혼자 깨지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이 바위의 틈새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요. 비가 와거나 이렇게 했겠죠. 물이 들어간 다음에 그게 얼어버리면, 여러분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 아시죠? 물은. 네.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 얼음이 팡 얼면서 팍 깨져버리는 거. 그럼 제자리에서 혼자 깨져버리는 거죠. 이러한 작용들이 생겨서 암석이 혼자 깨지는 걸 물리적, 기계적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화학적 풍화는요. 뭔가 이 암석에 있는 어떤 성분이 비를 맞아서 그 성분과 녹아버린다면 녹아버릴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보통 카르스트 지형에서 많이 화학적 풍화를 얘기를 합니다. 네, 카르스트 지형은 나중에 이제 뒷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풍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풍화는 깨지는 것, 화학적 풍화는 제자리에서 녹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PPT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대요. 40도 영하, 40도 영하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암석이 제자리에서 혼자 깨지더래요. 물리적 혹은 기계적 풍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조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건조기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Where? 건조기후. 그래, 어디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건조기후를 지도에다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를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회기선, 남회기선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복습해 볼 거면 적도까지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도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여기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아마존 강의 끝입니다. 아마존 강의 하구에서 수평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아후! 적도의 나라 지나간다 그랬죠? 이퀘이터, 스페인어로 에콰도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여기를 지나간다 그랬죠? 싱가포르 지나가고요.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아프리카에 동그란 호수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수를 정확히 관통 쭉 해서 지나갑니다. 얘가 적도입니다. 자, 그리고 북회기선 그려보겠습니다. 북회기선은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의 두 손잡이처럼 생긴 반도 두 개 있다 그랬죠? 캘리포니아 반도, 플로리다 반도. 이 반도에서 수평선 그으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쭉 가겠습니다. 갑니다. 쭉 가다 보면 어느 섬을 지나갑니까? 요 섬. 대만을 지나간다 그랬죠? 대만에 23.5도 기념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인도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막, 사하라 사막을 쫙 관통을 합니다. 요게 북회기선입니다. 자, 그리고 남회기선도 그려봐야겠죠? 남회기선은 여기 남아메리카에서 꺾은 기역사처럼 생긴 여기에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길쭉한 나라 칠레라는 나라의 북쪽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호주를 슉 관통하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 살짝 건드리면서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남회기선입니다. 자, 이 회기선들을 그릴 줄 알면 사막의 위치는 그냥 호르륵 거저 드시면 됩니다. 네, 왜요? 이 회기선을 따라 사막이 분포하거든요. 자, 사막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BW 사막 기후하고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까요? BS 스텝 기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막 기후 체크해 볼게요. 자, 회기선을 따라서 분포한다 그랬죠? 회기선을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시는 유일한 사막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예쁘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뭐 따라서? 회기선 따라서 쭉이요. 회기선 따라서 쭉이요. 회기선 따라서 쭉이요. 어디까지?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또 어디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요. 인도의 왼쪽에 있는 나라까지 사막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요 나라까지 모두 사막입니다. 네, 이렇게 체크 쭉 하시면 됩니다. 네, 회기선 따라 쭉 오면 되죠. 쭉 이렇게 회기선 따라 체크하시면 네,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요. 여기 호주 회기선 따라서 여기 이렇게 내륙 쪽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하고 몽골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 가운데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네, 그 다음 한류가 지나가는 옆에도 우리가 사막이 지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기선에 있는 여기 쪽쪽쪽쪽쪽 여기 사막이고요. 그 다음 여기 칠레 북부에서 페루, 여기 페루 해안까지 여기가 사막이고요. 또 여기 이 캘리포니아 반도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그리고 미국의 안쪽 살짝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요. 여기 칠레라는 나라 오른쪽에 큰 나라 있죠? 여기 나라의 안쪽 여기가 사막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사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체크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뒤쪽에 사막이 생기는 원인이랑 같이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막을 찾으면요. 스텝 기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어떻게요? 사막을 둘러싸면 됩니다. 사막을 둘러싸면 됩니다. 둘러싸 볼게요. 자, 둘러싸 볼게요. 여기 살짝 둘러싸 주세요. 여기 짠! 여기까지만 둘러싸.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여기까지 둘러싸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 아래쪽.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지역이죠. 여기 색칠 쫙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데 사막 주변에 이런 데 있었죠? 이런데 다 이렇게 조금씩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리니? 네, 아무튼 네, 사막 주변 색칠해 주세요. 사막 주변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요. 사막 주변 색칠해 주세요. 사막 주변 색칠해 주세요. 사막 주변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체크할 때 주의해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호주의 아래쪽 여기는 지중해선 기후라고 그랬죠? 여기는 좀 제외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윗부분 호주의 뿔은 쌤이 또 사바나라고 말씀드렸죠? 뿔은 색칠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의 왜 끝부분은 여기는 지중해와 만나는 곳 이라서 여기는 지중해선 기후라고 말씀드렸죠? 지중해선 기후 여기 살짝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체크해 주시면 뚜릿! 이렇게 사막의 위치, 건조기후의 위치를 모두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구나. 네, 일단 위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사막에 생기는 원리랑 같이 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체크하고 이제 특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기후 보겠습니다. 사막기후는요, 쾌페는 기후문에서 건조기후 B고 250mm가 안내에서 버려졌어. waste, viste라고 했죠. 그래서 BW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는 연 강수량 몇 미리 미만입니까? 250mm도 안 내려서 정말 식생이 자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안 써있지만 당연히 증발량이 더 많은 곳입니다. 강수량보다. 네. 자, 여기는요. 어디에 분포라고 있냐면 아열대 고압대죠. 한류가 흐르는 대륙에서, 그리고 대륙의 내부, 그리고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게 사막의 분포 지역인데요. 이게 사막에 생기는 원인과 일치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구해야겠죠. 비가 너무 안 오는 지역이니까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농경을 하거나요. 아니면 계속 물을 찾아 떠나다니는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취락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냐?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오아시스에서 주로 사람들이 농경이나 취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살겠죠. 그리고 외래하천. 자, 여러분 이거 뜻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래. 여러분 우리가 외래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래어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데서 온 말을 외래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하천인데요. 외래 하천이래요. 하천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즉, 외래 하천이란 건조기후가 아닌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건조기후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조기후가 아닌 곳에서 흘러야겠죠. 건조기후인 곳에서 강이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조기후가 아닌 보통 습윤한 곳에서 시작된 강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건조기후를 흘러주는 강, 그런 거를 외래하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요, 관계시설이래요. 관계시설이 뭡니까? 물을 끌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그런 데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보통 오아시스 농업을 하거나 관계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아시스 농업이라 하면 오아시스 주변에서 하는 농업을 얘기하고요. 관계 농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농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 대추야자라든지 밀농사 이런 거를 주로 짓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포함했는데요. 여기 여러분 오아시스가 무슨 그 만화나 이런 데서만 보셔가지고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런 취락을 이루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나무랑 풀 같은 거 자라는 거 보이시죠?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로 이용해서. 네, 그래서 여기는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유목민 같은 경우는 물과 풀을 찾아서 내가 기르는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그게 유목이죠. 유목. 네, 그래서 육류나 유제품 같은 걸 만든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냥이나 양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양 있잖아요. 양이 털이 되게 막 두껍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건조기후에서 못 자랄 것 같은데 건조기후에서 매우 잘 자라는 동물입니다. 양. 털이 두껍다고 해서 못 버티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또 유목민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여러분 여기 유제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제품. 그 사막에서 처음 개발된 게 요거트예요. 요거트.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렇게 요거트 떠먹는 거. 그 사막에 횡단할 때 낙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나 뭐 이런 양, 이런 젖을 보관해서 우유죠, 우유. 그걸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 뜨거운 열 때문에 얘가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가 돼가지고 유목민이 이렇게 가다가 아이 목말라 우유 좀 마실까? 하고 딱 먹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봤더니 이렇게 떠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요거트의 시작이에요. 유제품.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유기물이 적고요. 유기물이란 뭐예요? 생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땅에 뭔가 거름이 제공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이 적고요. 표토층에 염분이 많아 사막토가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쌤이 뭐 열대기후의 라테라이트 토를 설명할 때 여기 막 울창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걔네가 막 이렇게 막 거름이 돼야 되는데 막 그러지 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이고요.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주고 있네요. 내리쬐주고 있는데 여기에 풀이 자라야 되는데 풀이 하나도 없네요. 왜?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라서 진짜 풀조차도 거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풀이 너무 없어. 그런데 햇빛은 계속 내리쬐고 있고요.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 있는 수분마저, 땅에 있는 조그만 수분들마저 모두 전부 다 증발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증발되다 보니까요, 이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금기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더래요. 계속 물이 증발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건 과학적 원리가 좀 들어갑니다. 막 삼투압의 원리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물이 계속 증발되면서 위에 있는 이 염분들이 위쪽에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소금기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염분이 엄청 많은 땅. 그래서 요런 땅을 사막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사막토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 네, 좋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사막의 형성 원인. 정말 여기는요, 별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표시를 하실 때 쓰시는 거 다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는 사막의 위치하고도 정확하게 연관이 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막이 형성되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라고 적혀있는 여기 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요, 여기는 왜 사막이 됐을까 봤더니요, 바다하고 너무 멀어요. 여기 그리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 뭐가 있다고 배웠었냐면요, 알프스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어디죠?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히말라야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신기조산대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안쪽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바다와 너무 멀어서 비가 내리고 싶어도 수분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게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되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다와 너무 멀리 있는 내부 지역은 수분이 공급받기 어려워서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다? 여기. 아시아의 가운데. 여기 중앙아시아와 여기 중국의 위쪽, 요쪽입니다. 여기에 사막이 형성되더라. 아,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막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두 번째, 여기 나 지역들이죠. 나. 이런 지역들은요. 여기는 왜 사막이 됐을까 했더니 여기에 두 가지 선을 그릴 수가 있네요. 어떤 선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위도 20, 30도 부근, 이 부분에는 항상 연중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고기압, 맑은 날씨, 계속 맑은 날씨, 계속 비가 안 온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연중 하강기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형성되더라. 대표적인 데가 여기 사하라 사막부터 쭉 이어진 데 여기하고 호주의 내륙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다 지역 볼게요. 다 지역. 다 지역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휙! 뭐가 지나갑니까? 한류가 지나갑니다. 한류가 지나가는 곳 옆에는 사막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위도의 대륙의 서안 지역의 한류 연안 지역에서 계속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기류 형성을 막아요. 계속 하강기류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 사막이 형성되더라. 아, 그렇구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류가 지나가면 무조건 사막이 생긴다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나라 옆에도요. 이렇게 한류가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옆에 여기 사막인가요? 아니죠. 그럼 사막이 되려면 뭐의 영향도 받아야 되는데요. 아,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도 역시 뭐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까?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같이 받고 있네요. 여러분 바다 옆인데 사막이 생긴다? 뭔가 넌센스하잖아요. 근데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도 받아서 사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라 지역 볼게요. 라 지역은 여기 있네요. 라 지역은 여기인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배웠던 지식들 총동원해 봅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렇게 서쪽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산맥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됐다.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중위도에는 계속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자, 편서풍이 산을 넘어가네요. 여러분,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지역은 훨씬 더 고온 건조해진다. 그럼 여러분 1년 내내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계속 건조한 바람이 불어준다면 여기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 여기가 비그늘 지역, 팬 현상 때문에 비그늘 지역이 형성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사막이 형성되었구나. 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막의 형성 원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인을 다시 배웠으니까 다시 사막의 위치를 정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다시 백지도를 준비했는데요. 기본적인 선 세 가지, 적도, 북회기선, 남해기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사막의 형성 원인과 비교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W 먼저 다시 그려볼게요. 사막이 형성되는 네 가지 요인 배웠죠? 첫 번째부터 하나 해볼게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지역. 우리가 회기선 그렸으니까 그 회기선 따라 그리면 된다 그랬죠? 회기선 따라 쭉 가주시고 한번 체크해드렸죠? 여기 인도의 왼쪽에 있는 나라까지 모두 다 사막. 여기 왜 사막 됐어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반구에도 있었죠? 호주 가운데 내륙 지역은 계속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 있네요. 여기는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에도 있는데 아웃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웃백? 여러분, 호주는 국토의 거의 80% 가까이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이한테 야, 너 저리 꺼져! 저기로 너 꺼져버려! 아웃백! 그게 여기예요, 여기. 진짜입니다. 아웃백. 여기 왜 사막이 됐죠?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인 두 군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한류가 지나가는 옆에 사막이 생긴다 그랬죠? 한류는 대륙 서안에 흐르고 있어요. 여기 휙 이렇게 흐르고요. 휙 이렇게 흐르고요. 휙 이렇게 흐르고요. 휙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위치 체크할 수 있겠죠?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지역이래요. 여기 우리 이미 그렸잖아요. 여기는
대륙 서안, 여기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서쪽 끝은요 서사하라 사막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한류 영향도 받고 아열대고압도 영향도 받는 거죠. 또 여기 아프리카의 이쪽, 여기 서쪽 해안가, 여기도 사막이 되었다. 왜? 한류가 옆에 흐르고 있으니까. 또 여기 칠레 북부 해안하고 여기 페루의 해안까지 여기는 사막이더라. 그래서 쌤이 페루에는 점이 2개 찍힐 수 있는데 안쪽에 찍히면 열대 고산, 바깥쪽에 찍히면 사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네, 여기 페루 해안하고 이렇게 칠레까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막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 안쪽 여기 이렇게 여기 안쪽까지 미국의 약간 안쪽까지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한류 근처에 사막이 생긴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바다와 너무 멀어서 생긴 사막. 여기 여러분 두 나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어주세요. 쭉 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중국 위쪽 여기 카자흐스탄 여기 몽골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아시아의 정 가운데요. 여기가 사막이 되었더라. 왜? 바다와 너무 멀어 수분이 공급되기 어려워서 그랬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안데스 산맥에서 계속 편서풍이 불어서 넘어서 사막이 됐다. 여기에 이렇게 사막이 형성되었더라. 아,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 4가지 체크하면서 위치까지 파악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텝 기호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그랬죠? 스텝 기호는 사막을 둘러싸면 된다. 둘러싸자고요. 둘러쌀 때 여기 지중해와 만나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여기만.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 나미비아 사막 근처. 여기 여기 근처. 네. 또 여기 근처. 북쪽은 여기 푸른 사바나. 휙휙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은 이렇게 여기 안쪽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스텝 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사막 기후 방금 체크를 했었으니까 사막 기후의 기후 그래프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와우. 자, 일단 온도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는 최하늘이 얘 온대인가 하고 강수량을 딱 강수량이 제로네요. 제로. 거의 제로예요. 제로. 뭐야 이거?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이게 사막기후의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카이로에 있는 그래프네요. 위치 한번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선생님! 아니 아까 여기도 선생님이 한류 연안 옆에 있는 사막이라며 여기도 사막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무슨 산맥이 지나간지 아시죠? 로키 산맥 이렇게 지나가 있거든요. 근데요, 로키 산맥 왼쪽에요. 산맥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편서풍이 불어주니까 팬 현상도 있고요. 한류도 그러니까 한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사막의 형성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를 이렇게 국한지어서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가 사막이야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은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 것은 스텝 기후입니다. 스텝 기후는요, BS로 표현을 합니다. S가 스텝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더라.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500 넘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자라서 짧은 풀들이 자랄 수 있더라. 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전부 다 이게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위치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요. 아까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이렇게 체크를 했었을 때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편집의 힘으로 살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천정 분지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 여러분 흑토지대 여기 나타나는 곳.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랙시 근처입니다. 흑해 근처예요. 흑해 근처. 그리고 대부분의 사막 주변에서 나타나더라. 여기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선생님이 지도 참고해 두신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건기가 길어요. 건기가 길고요. 짧은 우기 때 아주 짧은 풀들이 자라서 초원이 형성이 되더라. 자, 이 초원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흙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유기물이 손실이 거의 적어서 아주 비옥한 흑색깔 체르노잼이 분포하더라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자, 이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요, 아주 짧은 풀들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짧은 풀들이 자랍니다. 자, 이렇게 짧은 풀들이 자랐습니다. 자, 이 풀들은요, 뜨거운 햇빛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죽겠죠. 썩었습니다. 썩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땅 속에 흡수돼야 되는데,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얘네가 땅으로 흡수되기 전에 다 쓸려 내려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 비 옵니까? 비가 안 옵니다.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풀들이 전부 다 썩어서 토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풀이나 이런 거 나무들이 죽어서 생긴 게 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얘가 아주 시커먼 색깔의 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토양이 나타납니다. 그 토양을 체르노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체르노젬. 야, 비옥한 토양이 생기더라. 어떻게 생겼나 보셔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흑토, 블랙시 근처예요. 흙 색깔이 그냥 깜장이에요. 이게 칠판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쌤이 원본 사진도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아주 그냥 새까만 흙이 나타나는 거예요. 농사가 매우 잘 되는 거예요. 매우. 씨만 뿌리면 그냥 다 자란대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스텝 기후가 어떤 느낌인지 또 그 실제로 보시면 좋은데 가보질 못했으니까 쌤이 직접 갔다 왔어요. 또 여기에요. 여기 쌤이 직접 찍은 겁니다. 미국의 그 라스베이거스 옆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죠. 거기가 사막 스텝 기후거든요. 여기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나무 보이십니까? 나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무 하나. 여기 짧은 풀들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짧은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스텝입니다. 스텝. 이렇게 생겼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스텝 기후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밀, 옥수수 재배 같은 게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소야, 양 같은 것도 대규모로 풀어가지고 사육하는 기업적 농목업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일부 지역이라고 나왔는데요. 보통 신대륙 국가들의 스텝 기후 지역에서 주로 합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스텝 기후 지역에 농사 짓는 거 파트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초원에 이렇게 그냥 소랑 양 같은 거 풀어가지고 농목업을 하는 거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데 프레리한 데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대규모로 그냥 농사를 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넓은 평원 이 흑토지대에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최근 지나친 경작과 방목으로 사막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씨 뜻에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막화래요. 즉 사막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막화라는 건 사막이 사막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막이 아닌 곳이 사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후를 배웠으니까 사막은 250mm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너무너무 지나치게 경작하고 방목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원래 비가 좀 오던 곳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곳으로 완전히 황무지로 변했다 이거죠. 즉 스텝이 사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막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막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텝 기후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다. 사막처럼 변하고 있다. 요겁니다. 황무지로, 웨이스트, 위스테, 버려진 땅으로 변하고 있다. 왜? 인간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경작하고 방목하고, 그리고 요즘 최근 지구온난화까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더라.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텝 기후의 위치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스텝 기후 위치. 자, 중요한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 여기가 사헬지대입니다. 네, 지금 사막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죠. 네,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 흑해 보이시죠? 흑해 근처 여기가 지금 스텝이죠? 흑해 근처 스텝 여기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데도 네, 스텝 기후 나타난다. 그리고 호주의 대찬적 분지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호주의 아래쪽,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대찬적 분지입니다. 네, 여기가 스텝 기후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미국의 안쪽, 여기 안쪽이 스텝 기후죠? 여기 안쪽. 네, 사막을 둘러싸면 된다 그랬죠? 여기. 그리고 파타고니아 사막 이쪽, 팬 현상으로 생긴 사막 여기 안쪽도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 대표적인 스텝 기후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 기후, 스텝 기후하고 사막 기후의 특징과 위치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단원에선 지형까지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건조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